삼각형 ABC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각 B의 이등분선을 그릴 텐데 각 B를 중심으로 홀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두 교점에서 또 홀을 하나 더 그리고 또 교점에서 홀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호와 호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점에서 점 B를 잇는 반직선을 그어주면 이것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어디에서나 양변의 수직의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A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로 긋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이등분선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내심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각 변, 즉 결과적으로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수직의 거리가 동일하게 같게 됩니다. 각 C의 이등분선도 결과적으로는 이 교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교점 내심에서부터 변에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즉 수직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그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변을 접하는 삼각형 내부의 원, 그래서 내심이죠. 내부의 원 내심이 작도가 됩니다.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합니다. 그러면 B를 중심으로 홀을 그리고요. 동일한 반지름으로 C를 중심으로 홀을 그렸을 때 두 개의 교점이 나타나고요. 그 두 교점을 이은 직선이 바로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그 위에서 양 끝점 B점과 C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디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즉 이와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이때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교점이 결국은 외심이 되고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됩니다. 즉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게 되므로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그리고 AC를 선분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결국은 외심 O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때 OA를 반지름으로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커다란 삼각형 바깥의 원, 즉 외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외심의 특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서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심의 특징이 바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그리고 외심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분 OA와 선분 OB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항을 소거시키게 되면 그리고 정리해주면 일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분 OB와 선분 OC도 같아야 하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식이 나오겠죠. 1식과 2식을 연립하게 되면 m은 4분의 5가 되고 n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특별한 성질, 왜냐하면 문제에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정답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은 앞에서 우리가 작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어느 지점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을 중심으로 삼각형 ABC는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로 나누어지는데요. 중선인 경우는 넓이가 둘로 1대1로 나눠지죠. 그런데 얘는 중선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D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선분 AB분의 D2로 계산되고요. 삼각형 ACD는 2분의 1의 밑변 AC에 대하여 높이 DF로 계산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에서는 D점에서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D2와 DF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와 같게 되겠죠? 즉 AB 대 AC가 됩니다. 이번에는 A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긋고요. 그 길이가 결국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BD로 놓고 높이 AG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CD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밑변을 CD의 길이로 놓고 높이는 AG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는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 즉 선분 BD 대 선분 CD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통해서 변의 길이의 비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문자로 공식으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도형 문제들은 웬만한큼 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AB 대 AC는 BD 대 CD, 즉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과 오른쪽과 같다라고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풀어주면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교점의 좌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특별한 성질, 바로 양변의 B와 그 다음에 선분 BC의 분할 B가 서로 같다. 자, 그렇다면 공식도 있지만 이와 같이 모양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2대 1의 B를 갖는다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선분 BC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 D의 좌표, 자, 내분점 공식 있죠? 그대로 적용해서 D점의 좌표는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대한 두 밑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특징으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내각의 크기가 같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 만나면 그것은 외심이 되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면 그 점이 내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하는 삼각형, 바로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높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높이 h는 2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그래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됩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 무게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 무게중심은 A에서 중선 위에 있게 되고요. 이것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안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이때 AM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정삼각형의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A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 또한 4분의 루트 3A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M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의 높이 H가 되고
AG의 2분의 3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G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2 루트 5가 될 테고, AM은 그거에 2분의 3배를 해주니까 3 루트 5가 되고, 이는 2분의 루트 3A가 돼야 되므로 여기서 양변을 루트 3분의 2로 곱해주면 A는 루트 3분의 6 루트 5가 되고,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6 루트 15. 이때 약분을 해주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A가 2 루트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를 넓이 공식인 4분의 루트 3A 제곱에다가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15 루트 3이 됩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을 보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SSS 합동 조건이라고 하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각이 같을 때도 합동이 되죠. 그래서 이를 SAS 합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같을 때도 합동이 되는데요. 이를 ASA 합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닮아있는 두 삼각형을 바라보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습니다. 또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사이각이 같을 때도 닮음입니다. 그런데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 두 각만 같으면 무조건 닮음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닮아있는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A와 B, 그렇다면 이 두 닮음 있는 삼각형의 닮음의 비는 A 대 B가 되죠. 이 닮음의 비가 왜 중요하냐면 닮아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의 비를 통해 넓이의 비를 A제곱 대 B제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체도형이라고 한다면 대응변의 길이가 A 대 B, 즉 닮음의 비가 A 대 B라고 한다면 부피의 B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삼각형 ABC의 넓이가 1024일 때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줄인 정삼각형, 거기서 또다시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였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걸 통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네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삼각형들이 모두 닮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삼각형과 두 번째 정삼각형의 닮음의 비는 1대 2분의 1,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기서 또다시 2분의 1을 곱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기서 또다시 2분의 1을 곱해서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정삼각형의 닮음의 비는 1대 8분의 1이 됩니다. 이는 8대 1이 될 텐데요. 이 닮음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데 제곱에 비례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는 1024에 8분의 1의 제곱 64분의 1을 곱해서 16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닮음의 삼각형이었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긴 변, 그걸 빗변이라 하고요. 그 빗변의 중점에는 바로 외심이 있습니다.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곳을 말하고요. 이를 통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빗변의 중점에는 외심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두 예각의 합은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 A에서 변 BC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만나는 점을 D라 하면 삼각형 ABD, 삼각형 ACD는 닮은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은 90도가 되고 세모와 동그라미의 합은 90도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는 AA 닮음이 되죠. 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도 마찬가지로 AA 닮음이 되고요. 삼각형 ABD 그리고 삼각형 CAD
이 또한 A의 닮음이 됩니다. 세 쌍의 닮음을 통해 세 개의 공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공식은 모양으로 외울 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각 선분의 길이를 A, B, C, X, Y, H로 놓고 먼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닮음일 때 선분 BC와 BA, BC, BA 이거에 대한 대응변이 있죠. 선분 BA와 BD, BA, BD 그러면 A 대 C는 C 대 X 그래서 C의 제곱은 AX라고 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가 닮음일 때 선분 CB와 CA 그래서 CB와 CA 이거에 대한 대응변은 선분 CA와 CD CA와 CD 그래서 A 대 B는 B 대 Y 그래서 B의 제곱은 AY라는 공식이 되고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CAD에서 선분 DB와 DA, DB, DA 이거에 대한 대응변은 선분 DA와 DC, DA, DC 그래서 X 대 H는 H 대 Y 그래서 H의 제곱은 XY라는 공식이 나오고 이 세 개의 공식은 모양으로 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의 제곱은 AX C의 제곱은 A 곱하기 X B의 제곱은 AY B의 제곱은 A 곱하기 Y H의 제곱은 XY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와 같이 모양으로 외우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평면 도형의 기본이고요. 다음과 같이 오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두 개 그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오각형을 삼각형 3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칠각형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7개의 선분으로 해서 7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꼭지점에서 4개의 선분으로 해서 5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과 양옆을 제외한 즉 3개를 뺀 나머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가 됩니다.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만큼 각을 가지니까 180 곱하기 N-2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다각형이라고 한다면 모든 각이 크기가 다 똑같겠죠? 그러면 내각의 총합에서 N각형이니까 N으로 나눠주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삼각형을 직사각형 안에다 가두고요. 그리고 가로는 5, 세로는 4, 그래서 전체 넓이는 5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네요. 첫 번째는 4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5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다음과 같이 4와 9를 빼주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7이 됩니다. 자, 이번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먼저 이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하나의 꼭지점을 원점에다 놓고 나머지 두 꼭지점을 A점, B점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다 가둔 다음에 이 두 꼭지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교차점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원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삼각형을 크게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세 조각의 합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요. 이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점과 B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2,4, 5,3이 될 테고 그대로 x1은 2, y2는 3, x2는 5, y1은 4.
그래서 넓이가 7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원점의 다른 꼭지점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두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x1은 마이너스 2, y2는 마이너스 1, x2는 3, y1은 마이너스 4 이래도 넓이는 7이 됩니다.